선생님, 저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요. 그거 계속 마셔도 되는 건가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68세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손에는 검진 결과지를 꼭 쥐고 계셨죠. 혈당 수치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저는 두려움을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가 이것저것 끊으라고 합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기름진 거 드시지 마세요. 믹스커피도 이제 그만 드세요.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믹스커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8년간 600명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믹스커피에 딱 3가지만 추가하면 그 커피가 혈당을 잡고 혈압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는 건강음료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로 내과 의사 경력 10년 차입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세요. 저도 처음엔 교과서대로 말씀드렸어요. 믹스커피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블랙커피로 바꾸세요. 그런데 3개월 뒤 다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끊은 분들이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표정도 어둡고 무기력해 보이고 심지어 혈당이 더 올라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생님, 커피 끊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달달한 음료수를 자꾸 마시게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구나. 우리가 커피를 잘못 마시고 있었던 거구나.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혈당이 118이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어머니는 평생 믹스커피를 드셨던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커피 끊어야겠어. 의사 딸이 있는데 혈당 관리를 못하면 되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속상하실지. 그날 밤 저는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게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밤새 100편이 넘는 논문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커피에 특정 향신료를 섞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을요. 다음날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어요. 엄마, 커피 끊지 마. 대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드셔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니의 공복혈당은 102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중성지방도 190에서 145로 내려갔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다시 웃으시기 시작했어요. 딸아, 매일 아침 커피 마실 때마다 행복해.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분들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죠. 선생님, 그게 정말 될까요? 믹스커피가 몸에 좋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희 씨, 72세. 이분은 20년 동안 하루 4잔의 믹스커피를 드셨어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커피를 바꿔 드신 후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송파구의 이순자 씨, 66세. 이분은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 ALT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죠. 술을 전혀 안 하시는데 지방간이라니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커피 레시피를 4개월 실천하신 후 ALT가 32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예요. 강서구의 김철수 씨, 70세. 이분은 아침마다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기력이 없어요.
하지만 개선된 믹스커피를 드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아침 기상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도대체 제가 뭘 알려드린 걸까요? 비밀은 3가지입니다. 계피, 생강, 그리고 저지방 우유.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에이, 그게 다예요? 그런 거야 나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과 타이밍이에요. 아무렇게나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계피부터 말씀드릴게요. 계피는 혈당의 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높은 혈당의 적이죠. 계피 속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2018년 미국 당뇨병학회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제2형 당뇨 환자 60명에게 계피 2g을 하루 3번 12주간 먹게 했더니 공복혈당이 평균 24 떨어졌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계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 12g이 적당합니다. 커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일론 계피를 사세요. 마트에서 파는 계피 중에 세일론 시나몬이라고 적힌 걸 찾으시면 돼요. 일반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서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염증의 소화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욱신거린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간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2016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줄이고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 분들 많으시죠? 생강을 함께 넣으면 그런 증상이 확 줄어들어요. 제 환자분 중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생강을 넣은 커피를 드신 후로는 속쓰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신기하게 생강이 위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생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 23g이 적당합니다. 생강가루로 한 티스푼 정도요. 생생강을 쓰신다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우유요? 그냥 프림 대신 우유 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믹스커피의 프림, 여러분 그 성분 아세요? 야자유, 포도당, 카제인 나트륨, 유화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거의 없어요. 반면 우유는 어떤가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커피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데 단백질과 함께 마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처럼 되는 거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유지됐다고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우유를 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부담이 적어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요. 두유를 쓰시면 돼요. 무가당 두유로요. 두유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믹스커피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이름도 거창하게 지었어요. 딸이 엄마에게 드리는 건강커피 효도 커피라고요.
재료는 다음과 같아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계피가루 12티스푼 약 1찌에 생강가루 12티스푼 약 1g 그리고 저지방 우유 100ml에 뜨거운 물 100ml를 준비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1. 컵에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넣습니다. 2. 계피가루와 생강가루를 넣습니다. 3. 뜨거운 물 100ml를 부어서 잘 저어줍니다. 이때 30초 정도 꼼꼼히 저어야 가루가 잘 섞여요. 4. 저지방 우유 100ml를 추가합니다. 우유는 미리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면 더 좋아요. 5. 다시 한번 가볍게 저어주면 완성. 이렇게 만든 커피는 일반 믹스커피와는 확실히 달라요. 처음 한 모금 마시면 계피와 생강의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톡 쏘는 생강의 맛 뒤로 계피의 달콤한 향이 따라와요. 그리고 우유의 부드러움이 입안을 감싸죠. 선생님, 처음엔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에요. 하지만 3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맛에 적응되고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일반 믹스커피가 너무 달고 단조롭게 느껴질 거예요. 제 어머니도 처음엔 이거 맛이 좀 특이하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계피와 생강 없는 커피는 못 드신대요. 입안이 텁텁하고 뭔가 허전해라고 하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효과를 좌우해요. 첫 번째 원칙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요. 속이 쓰리고 심하면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해요. 반드시 식사 후 2~30분 뒤에 드세요. 식사를 하면 위에 음식물이 있어서 커피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계피와 생강이 작용해서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 번째 원칙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카페인은 하루 400mg까지가 안전 범위예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카페인이 약 50에서 70mg 들어있으니까 하루 2잔이면 100에서 140mg 정도 되죠. 적당한 양이에요. 3잔, 4잔 마시면 카페인 과다가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계피와 생강도 과다 섭취하게 되니까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원칙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까지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커피는 아침, 점심 식사 후에만 드세요.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한명숙 씨, 69세. 이분은 제 환자분이세요. 작년 11월에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7.8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당뇨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효도 커피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약도 효과가 없는데 커피로 되겠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어차피 커피는 드실 거잖아요. 한 씨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효도 커피를 드셨어요. 정확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요. 그리고 3개월 뒤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6.9로 떨어졌어요. 0.9포인트 감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당화혈색소 1포인트 감소는 혈관 합병증 위험을 약 30% 낮춘다고 해요. 한 씨는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6개월 뒤 한 씨는 당뇨약 1가지를 끊었어요. 담당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머님,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 한 씨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대요. 네, 커피에 계피랑 생강 넣어 마셔요. 인천에 사시는 정혜숙 씨, 73세.
이분은 제 친정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어머니 소개로 저한테 오셨어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잘 안 잡혔어요. 아침 혈압이 160, 95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대요. 정 씨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셔서 하루 4~5잔씩 드셨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안 들으셨대요. 이것마저 끊으면 내가 뭘 하고 살아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2잔만 드시되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라고 했죠. 정 씨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4개월 실천 후 혈압이 135/85로 안정됐어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요. 선생님, 신기한 게 예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커피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예전엔 커피 마시면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그런 증상이 줄어든 거예요. 서대문구의 김영희 씨, 67세. 이분은 만성 피로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혈당이 좀 높았고 공복혈당 115,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ALT 58.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초기 증상이었죠. 김 씨에게도 효도 커피를 권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벼운 산책도 권했고요. 2개월 뒤 김 씨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아요. 피곤한 게 확 줄었어요.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ALT가 42로 떨어져 있었어요. 공복혈당도 105로 개선됐고요. 선생님, 커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재료를 섞었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 재료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첫째, 계피의 시나몬알데하이드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2020년 미국 의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계피 섭취가 공복혈당을 평균 24.59, 당화혈색소를 0.8% 낮췄다고 해요. 이건 약물치료 수준의 효과예요. 둘째,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사이토카인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물질이에요. 이게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생강은 이 사이토카인을 줄여서 만성 염증을 잡아요. 2015년 미국 의학 저널에 연구를 보면 생강 2g을 12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염증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셋째, 우유의 단백질은 GI 혈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2014년 논문을 보면 고탄수화물 식사에 우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20% 낮게 유지됐다고 해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됐고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믹스커피의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은 완화되고 만성 염증은 줄어들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고 식욕 조절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주차는 적응 기간이에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아침 식사 후에요. 맛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배가 불편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2주차는 습관 만들기예요. 하루 2잔으로 늘리세요. 아침, 점심 식사 후. 커피 마신 후 기분이 어떤지, 졸음이 오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메모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마시면 더 좋아요.
3주에서 4주 차는 효과 체감이에요. 이쯤 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 기상이 좀 더 편해지고 오후 졸음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할 거예요. 혹시 혈압이나 혈당을 집에서 재시는 분들은 수치를 체크해 보세요. 8주에서 12주 차는 검증 기간이에요.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혈당, 당화혈색소, 간 수치,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세요. 변화가 보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공 증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1. 위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커피 자체가 위산을 자극할 수 있어요. 생강을 넣어도 증상이 심하면 커피를 줄이는 게 나아요. 2.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계피와 생강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3. 담석이 있는 분.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4. 저혈압이 심한 분. 생강과 계피가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원래 혈압이 낮으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계피와 생강을 과량 섭취하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요. 6. 알레르기가 있는 분. 계피, 생강,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당연히 피하셔야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의 연속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제약만 늘어나면 삶이 재미없어지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믹스커피 한 잔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그건 단순히 카페인 음료가 아니에요. 아침의 시작이고 하루의 활력이고 작은 행복이에요.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딸아, 내가 커피 바꿔 마시는 법을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커피 마실 때마다 죄책감 들지 않아.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바로 그거예요. 건강 관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커피를 바꿔보세요. 계피 반 스푼, 생강 반 스푼, 저지방 우유 한 잔. 이게 전부예요. 3개월 후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실 거예요. 선생님, 혈당 수치 좋아졌어요. 선생님,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선생님, 커피 마시는 게 이제 즐거워요. 그때 저도 같이 기뻐할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거든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에서 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응원할게요.